안녕하세요. 김동석입니다. 6월 28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토요일에는 라이브가 없었고요.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. 제가 일단 시장이 졌죠. 3266이 꼭지가 돼야 한다고 봤는데 돌파가 돼서 3300을 넘어섰어요.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뭘 보다가 이거 다음주 수요일 날 확인하면은 뭐 확실하게 답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좀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.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하던 것들을 다 한번 뒤져보면서 뭔가를 좀 본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수요일 정도에 결정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 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3.8을 한번 언급해드린 거 있는데 그걸 갈 거냐 아니면 끝날 거냐 이 싸움을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. 이번 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하나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라이브를 좀 예정 중입니다. 그날까지의 그 지수 흐름을 좀 확인해야지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.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. 고용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 이제 지난주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다우도 상승하고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합니다. 그래서 혼조세를 마감을 했죠.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먼저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다우로 보면은 일단 그 5주선까지 갖다 붙여놓은 그런 상황이고요. 일단 추세 전고점까지 못 간 상태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봉이 세워졌어요. 그래서 요 고점을 좀 약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여기 나스닥도 제가 지금 뭘 좀 본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수요일날 같이 나스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나스닥이 요 두 고점을 돌파해서 일단 3천점 돌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.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PC, 그러니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요게 발표가 됐어요. 소비 지출, 그러니까 PC 가격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것은 그 연준이 통화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, 물가 지표 중에 하나죠. 소비 지출이니까. 이게 5월 그 지난해 동기 대비로 3.4% 증가가 됐어요. 1992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갱신했죠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전문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해서 무시가 돼 버렸어요. 시장 영향이 전혀 없는 사건이 돼 버렸고, 그 다음에 연준 의원이 두 명이 연설이 있었어요. 하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하고요,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은 총재 두 명이 발언이 있었는데 이 닐 카시카리는 두 번째 발언입니다. 지난번에 제임스 블러드 발언할 때 같이 발언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급등이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. 그 얘기는 없습니다. 그냥 이 말로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일시적이다라는 어떤 뭐 연준의 스탠스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연준의 완화적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 에릭 로젠버거는 그 부작용이 있다. 그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식으로,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이 뭐 시장을 이겨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제가 이벤트 말씀드린 이게 고용보고서입니다. 왜냐하면 이 고용보고서 ADP 민간 고용하고 비농업 부분 나오죠. 고용보고서, 그다음 주간 실업 청구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미국 정부가 1인당 1,400불씩 지급하면서 뭐 3인 가족, 4인 가족들이 뭐 한 달에 보름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됐다. 그러면 그게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돈은 다 소지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6월 고용 상태가 7월 초에 발표되잖아요. 그러니까 6월 고용 상태가 나와야 될 거다. 그래서
첫째 달, 둘째 달은 별 의미가 없을 거다 했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두 번째는 약간 증가해서 났지만 뭐 증가 추세 크지 않은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달에는 그 고용 지표가 이제 제자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걸 확인하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시장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. 사실은 미국이 지난번에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다 좋은 되게 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용이 시장을 잡아줬거든요. 근데 그 당시 그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1,450 받은 돈이 뭐 3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? 4,20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한 달 정도 쉬고 뭐 이래버리니까 이게 고용보고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보고서가 진짜일 거다.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 주말에 나옵니다. 요즘 그 한은이 계속 금리 인상 군불대기를 합니다. 군불대기. 그래서 뭐 두 번까지는 금리가 1% 안짝이니까 1% 정도니까 완화적 기조다. 뭐 큰 의미가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그 금리 인상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행이 10월 정도 금리 인상 얘기가 있었는데 이르면 8월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 8월이면 다다음 달이잖아요. 다다음 달. 그렇죠? 이제 이번 달은 어차피 3일 남았고 일단 지나가고 그럼 다음 달 7월 달.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. 그러면 제가 지난 말씀드린 정말 마지막 7, 8주에서 10주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거기서 또 지난번 뭐 11월 1일처럼 날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 눈앞에 우리는 다가왔다라는 거 사실이죠.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? 가계부채 얘기합니다. 가계부채가 1765조 정도 됩니다. 이거는 이제 관리해야 된다.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전국 가구당 평균 부채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올해군요. 전국 가구당 평균 부채가 8,256만 원, 8,256만 원 정도 된답니다. 20대가 2,479만 원, 30대가 1억 80만 원, 40대가 1억 1,327만 원, 50대가 9,900만 원.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면 8,256만 원 정도 된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다 생활비나 뭐게 다 빚으로 쓰고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또 조절을 하겠다? 그러면 이제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? 가계가 부담이 무지하게 큰 거죠.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가계당 250만 원 정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8월 이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려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가계한테는 4분기 빚이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. 주식도 비투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주식이 나올 수 있죠.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최고치를 쳤지만 결국은 유동성 회수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줄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갱신했어요.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15개월을 상승을 했는데 15개월 상승했잖아요. 15개월. 딱 한 달 빼놓고는 한 달 빼놓고는 14개월을 상승하는 기염을통합니다. 이런 적은 없었죠.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도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이게 슈팅으로 봤었는데 이게 지금 돌파가 돼서 굉장히 고민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가 뭘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은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 이걸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모습을 좀 봐야 되는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게 뭐 개인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. 사실은 외국인 선물이 사서 끌어올리는 게 맞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사실은 작용을 했죠. 그 개인들이 곧버스에 엄청나게 대거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한번 쉬어갈 거다 생각하는 투자가들이 제법 생기기 시작했다.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일단 제 목표치는 깨졌습니다. 저는 일단 여기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봅니다. 다만 이 주봉 상태 제가 뭘 보는 게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한번 뭐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3일 거래일이 어떤 식으로 적정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부터 이제 시장의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월봉도 완성이 되죠. 그래서 월봉이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이것 또한 오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. 특히 원달러가 지금 약간 밀려 있어요. 그래서 원달러가 하락하면 주가가 폭등할 건지
아닌지. 근데 사실 원달러가 오르면서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원달러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